2번 작업까지 했어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미지를 읽어서 수치 배열로 변환해서 X를 만들고 데이터 X 만들고 이제 교사 학습의 Y 타겟 클래스의 이제 라벨까지 다 만들어 뒀습니다. 이제 정규화를 해서 CNN 모델을 구현하고 트레인셋으로 학습하고 테스트셋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규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전에 이미지 데이터를 좀 봤잖아요. 다시 지워놨는데 이 이미지가 이 데이터가 이제 픽셀의 값이에요. 픽셀 값이 RGB 픽셀 값이 0에서 255 사이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255. 그것보다 작거나 큰 값은 없습니다. 애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화가 굉장히 쉬운 거죠. 최소값, 최대값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규화를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다면은 CNN 모델 내에서 구현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정교화하는 과정을 이제 하지 않고 CNN 모델에서 이 안에서 정교화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점을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3번은 건너뛰고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델에서 모델 안에서 구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CNN 모델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자, CNN 모델 구현.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구현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구성할까, 어떻게 구현할까. 여기서 간단하게 계획을 다 짜두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입력 데이터의 쉐입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32x32x3이죠. 높이, 이미지의 높이, 너비, 이제 RGB 채널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이걸로부터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이미지가 클래스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클래스는 총 10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10개의 클래스 중 무엇이냐, 알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요 32x32 3의 모양의 데이터를 받아서 10개의 클래스 중 이 이미지가 무엇이냐 라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10개의 대답이 나오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가 10개니까. 그래서 이 10개의 의미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이미지 개구리 보셨잖아요. 요 개구리 이미지는 10개 클래스 중에 6번째 자리에 있어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번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우리 네트워크에게 전달을 하면은 우리 네트워크는 이 개구리 이미지를 해석을 해서 이 이미지는 10개의 클래스 중에 개구리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구리일 거예요. 예, 개구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개구리다 라고 하나의 대답만 딱 하면 되는데, 모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델은 이게 10개의 클래스 중에 10개의 클래스 중에 무엇일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저 이미지는 비행기일 확률이 아니라 비행기일 점수가 5점이요. 이게 오토모바일 점수는 3점이요. 이 이미지가 세일 점수는 7점이요.
이게 고양이의 점수는 8점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개일 점수는 9점이고 이 이미지가 개구리일 점수는 30점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10일 점수는 좀 낮겠죠. 트럭의 점수도 좀 낮겠죠. 모양이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모델이 이렇게 10개의,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어떤 타겟 클래스의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아 그래?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일 높은 게 뭐야? 이게 30점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 이미지는 30점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프로그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후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입력 이미지를 주면은 모델은 총 10개의 어떤 숫자를 출력을 하는데 그 숫자의 의미는 스코어입니다. 스코어라고 하는 이유는 스코어는 우리가 경기를 하면은 스코어 높은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축구의 경우는 1대 0 1점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1점이라도 높으니까. 뭐 농구의 경우는 점수가 높게 나오잖아요. 60대 90. 그죠? 근데 90점 맞았다고 90점 60대 90 큰 점수차로 이겼다고 뭐 더 좋은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냥 1점이라도 높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누가 제일 높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걸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32, 3 모양의 데이터를 넣으면은 10개의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모델이. 그래서 이렇게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쉐입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바뀔 수가 없고 무조건 정해진 겁니다.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이 32 by 32 by 32 쉐입의 데이터를 어떤 연산을 통해서 이 10개의 스코어가 나오게 만들 것이냐, 그 부분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중간만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을 디자인을 하는 그 컴포넌트들은, 구성 요소들은 컨볼루션과 풀링 이 두 개 위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컨볼루션과 풀링, 콤보와 풀링으로 구성을 한다. 컨볼루션으로 구성을 한다고 해서 이름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과 풀링으로 제가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모양으로 구성을 할게요. 쉬우면서 빠른 모양으로. 성능보다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성능은 천천히 나중에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통해서 자, 요 입력을 컨볼루션을 해서 뭘로 하냐면은 커널은 3x3을 쓸 거고요. 일반적인 컨볼루션은 대부분 3x3을 쓰니까 그럼 요걸로 통해서 아웃풋을 몇 개를 낼 거냐, 16개를 내겠습니다. 스트라이드는 다 L/1 쓸 거고요. 요 커널 3x3의 의미는 요 32보다 32 해상도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해상도를 이제 3x3만큼, 그러니까 총 9개의 픽셀별로 이렇게 돋보기로 보겠다는 거죠. 돋보기의 크기가 3x3인 거예요. 이렇게 되고 3x3 이 안에는 어떤 패턴이 있네, 이 안에는 어떤 패턴이 있네, 또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이 있네를 16개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16개의 패턴이 보인다. 또 한 칸 옆으로 가서, 한 칸 옆으로 간다는 게 스트라이드를 뜻합니다. 한 칸 옆으로 가서 돋보기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긴 다음에 이 3x3의 정보 안에는 어떤 16개의 특징이 있다 라고 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로 계속 한 칸 한 칸 옮기고 우로 끝까지 가면은 다시 한 칸 내려서 다시 한번 우로 한 칸 한 칸 옮기면서 16개의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32,
30이 16개, 요 3이 16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6개의 특징 패턴을 얻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풀링을 할게요. 맥스 풀링을 통해서 맥스 풀링의 커널은 2/2를 쓸 거고요. 스트라이드는 2를 쓸 겁니다. 요거의 또 의미를 또 살펴보면은 요 특징 맵에 대해서 이제 돋보기를 2/2짜리 돋보기를 이제 갖고 보는 거예요. 2/2짜리 아까보다 좀 더 돋보기가 작아졌죠. 2/2 돋보기로 이제 요 32, 32, 16의 특징 맵을 보면서 그럼 이제 4개의 특징이 보이잖아요. 그 4개의 특징 중에 제일 큰 값 하나를 이제 뽑는 거예요. 4개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맥스를 쓸 거니까요. 그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러면은 4개에서 맥스 값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채널이 16개가 있잖아요. 그 16개 다 독립적으로 맥스 값을 뽑습니다. 16, 그러니까 2/2를 보고 거기서 맥스 뽑는 거를 16번 하는 거죠. 다 다른 채널에 대해서. 그리고 스트라이드 2는 맥스 값을 뽑은 다음에 2칸 오른쪽으로 가서 뽑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로 32가 32칸을 옮겨야 되는 건데 원래는 스트라이드 2니까 2칸씩 가잖아요. 그러면은 16번만 가면은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은 이 스트라이드 2 때문에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32/32/3의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컨볼루션을 통해서 채널이 16으로 늘었다가 맥스 풀링을 통해서 여기 위드 하이트로 2/2에서 하나씩 뽑으니까 위드 하이트가 32/32가 16/16으로 반절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컨볼루션을 해서 이번에는 아웃풋을 2배 더 뽑을게요. 요 16/16/16에서 컨볼루션을 해서 아웃풋 32개를 뽑으니까요. 하이트 위드스는 변하지 않고 아웃풋만 32개로 늘 거고, 다시 한번 매스 풀링을 해서 그럼 16의 하이트 위드스가 또 반절 줄 겁니다. 요거를 한 번만 더 하죠. 한 번만 더 하고. 근데 요것도 괜찮은데 모델이 그래도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맥스 풀링을 여기서 한 4/4로 한번 해볼게요. 좀 크게. 그러니까 16개 중에서 맥스 값 하나를 뽑는, 좀 과감하게 뽑는 건데, 스트라이드도 4로 그러면 4배 줄겠죠. 16이 4로, 스트라이드가 4기 때문에 4배가 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콤보로 할게요. 콤보로 컨볼루션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4/4니까 위드 사이즈 4/4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커널 4/4로 보면은 이제 돋보기 하나로 전체 특징 맵이 다 보이는 거죠. 아웃풋은 하나가 아니고 10개 나와야 되니까 10개를 뽑겠다. 스트라이드는 여기서는 4라고 하죠. 4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특징 맵이 위드스 하이트가 4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거 문제가 있네요. 스트라이드를 4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패딩을 세임 패딩을 줄게요. 세임 패딩을 주면은 이제 제로 패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4/4를 읽고 더 이상 움직일 곳이 없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읽을 때도 제로 패딩 없이 4/4만 읽게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컨볼루션 수행을 한 번 하면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번만 한다 그랬잖아요. 컨볼루션 수행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이 4/4가 1,1이 돼요. 아웃풋은 10으로 하니까
특징 맵은 아웃풋은 10개가 나올 거고요. 그 패딩을 명시하지 않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밸리드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패딩을 얘는 밸리드를 쓸 거고 유효한 것만 해라. 제로 패딩 없이 해라 라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컨볼루션에 패딩을 딱 일부러 지정하지 않으면은 다 세임 패딩이 적용이 돼요. 이게 제로 패딩을 하는 건데 세임의 뜻이 뭐냐면은 자 여기 32 모양의 입력 데이터를 컨볼루션을 했는데 똑같이 32가 나오죠. 이게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세임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인데 16 x 16의 특징 맵을 컨볼루션을 하면은 또 16 x 16이 나오죠. 모양이 똑같죠. 세임이죠. 그래서 패딩 세임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패딩 세임이 이제 디폴트로 선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은 이렇게 밸리드를 따로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세임 패딩을 적용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제로 패딩이 적용이 돼서 사이즈를 같게 유지를 한다. 그런 거는 이제 컨볼루션을 공부하실 때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10이 나와서 이게 그 정해져 있는 출력의 모양 10과 이제 거의 비슷해졌죠. 요것만 제거하면 되는 거죠. 이걸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0번째 전부 라고 하면은 여기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0번째 콤마, 여기도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0번째 콤마 100 콜론,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1,1, 10의 모양을 이렇게 인덱싱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콜론은 어차피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져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0,0이라고 인덱싱을 하면은 이렇게 10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직접 인덱싱을 통해 바꿔주는 방법도 있고, 혹은 플래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래튼이 이제 펼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플래튼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면은 이제 이쪽 차원이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 차원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여기 출력 10개의 스코어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컨볼루션 풀링을 이렇게 미리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다 끝났고 데이터도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모델을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로 코딩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코딩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로 바꿔주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 학습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조금씩 학습시키면 되는 거죠. 자, 데이터도 준비가 되어 있고 모델도 어떻게 만들지 다 계획이 끝났어요. 그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인풋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 인풋 하고, 저는 이제 텐서플로우에 그 패키지 중에 슬림 패키지를 좀 즐겼습니다. 슬림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컨볼루션이라던가 풀 커넥션 혹은 맥스 풀링 등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좋아하고요.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으면서도 이제 튜닝도 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 레벨 API면서 로우 레벨까지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자주 애용을 합니다. 자, 모델을 이제 구현을 해야겠죠. 모델을 구현을 해볼게요. 모델에 데이터를 넣는다. x가
입력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게요. 32 by 32 by 3에 x가 들어올 것이다. 근데 이 데이터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같이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배치만큼 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4차원 형태가 될 겁니다. 저희 데이터도 4차원이죠. 32, 32, 3의 이미지인데 이거를 1000개를 하나의 앱에 묶어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m이 1000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 m은 그냥 1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 한 번에 다 넣을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1000, 32, 32, 8. 요 트레인 x. 요게 요 x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최종 스코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스코어의 쉐입은 이렇게 10이 돼야 됩니다. 스코어의 쉐입을 좀 더 써주면은 1000개의 데이터에 대한 10개의 스코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코어의 형태가 돼야 되고요. 1000개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10개의 스코어. 이 데이터는 프로그 1 점수가 30점이야. 다른 거는 얘보다 낮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프로그야. 그런 게 1000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와 스코어 형태가 있고 그 중간 다리는 콘볼루션 풀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기로 했죠. 그대로 디자인을 해줄 건데, 아까 전에 전기와 데이터가 지금 현재 X의 값이 0에서 255 사이 값이에요. 이거를 그냥 써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정교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정교화를 잠깐만요. 그 전에 데이터의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D 타입. 트레인 X가 지금 unsigned int 8이에요. unsigned int 그러니까 캐릭터 타입이고 0에서 255까지밖에 갖지 못하는 1바이트짜리 배열인 거죠. 굉장히 효율적인. 이 unsigned int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수 타입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 unsigned int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 x를 실수로 변환을 해야 되니까 tf.cast x를 실수로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255.0으로 나누면은 값이 0.0에서 1.0 사이의 값으로 바뀌겠죠. 0.0부터 1.0 사이 실수 값으로. 반대로 하면 안 돼요. 255로 나누고 실수로 바꾸면은 값이 다 0이 될 겁니다. 0이나 1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먼저 바꾸고 변환하고 나서 255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교화된 x라고 변수 이름을 지어줄게요. 정교화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처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실수 데이터에 대해서 어차피 컨볼루션도 실수 데이터만을 인자로 받아요. 정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꼭 변환이 필요합니다. 컨볼루션을 한다 그랬죠? 여기 3x3 커널로 이걸로 이거는 이제 슬림의 컨브 2D 인자 Shift 탭으로 인자를 확인해 보고요. 첫 번째 인자는 인풋이고요. 두 번째 인자는 number of output 몇 개 아웃풋을 낼 거냐. 아까 16개로 낸다고 했죠. 세 번째 인자는 커널 사이즈인데 3x3으로 하기로 했고, 네 번째 인자는 스트라이드인데 스트라이드는 1 기본값 1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어요. 헤딩은 same이라고 역시 되어 있으니까 역시 안 써도 되고, 액티베이션 활성함수는 릴로 지금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교화는 하지 않고. 이렇게
요걸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컨볼루션을 해서 이렇게 32, 16의 특징 맵을 만들어낼 겁니다. 잘 만들어내는지 프린트를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나중에 호출을 하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맥스 풀링을 한다 그랬죠. 2 커널로 스트라이드 2로. 그러면은 위드 사이트가 절반으로 줄 것이다. 슬링점 탭이 되게 늦게 나오네요. 맥스 풀링 2D. 자, 첫 번째 인자는 인풋이고요. 두 번째 인자는 커널 사이즈인데 2x2로 한다고 했고, 세 번째는 스트라이드가 2가 기본값이 되어 있어요. 2로 하기로 했죠. 그냥 바로 쓰면 될 거고요. 그래도 써놓을게. 자, 이제 그 다음 컨볼루션 3x3 아웃풋 32개짜리. 자, 출력을 해서 형태가 잘 나오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2개 아웃풋을 내겠다고 했고, 다 출력물을 넣어서 제대로 되고 있나 확인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맥스 풀링을 이번에 한번 4x4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죠. 빨리 차원을 위드 사이트를 빨리 줄여줘서 이제 빨리 학습을 시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해보았고요. 4x4 그리고 스트라이드 4로 하자.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은 마지막 컨볼루션이죠. 4x4 아웃풋 10개 스코어 만들겠다. 밸리드 패딩을 사용하겠다. 그래야 이제 4x4의 모양이 1x1로 바뀌니까요. 밸리드여야지만 세임을 쓰면은 역시 4x4가 4x4가 됩니다. 마지막 컨볼루션은 10개의 스코어를 만들도록 하고, 커널 사이즈는 4x4인데 이 스트라이드가 1이 아니라 스트라이드가 4다. 내가 원하는 건 4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패딩 셈이 아니고 밸리드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1,10의 모양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1,1,10뿐만 아니라 여기 배치가 들어가잖아요. 1000이라는 이 두 자리만 없애주면 되는데, 없애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도 없어질 수 있고요. 혹은 플래튼, 펼쳐라 라고 하면은, 플래튼이라는 함수가 플래튼 펼친다. 어떻게 펼치냐면은 메인테인 더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는 유지하면서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D로 만드는 거니까 요 자리 값은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다 펼쳐라. 그래서 1000, 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1000은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부분만 펼치는데 1,1,10을 하나로 합치려면 어차피 1, 1 곱하기 1 곱하기 10은 10이기 때문에 1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일단 위에 걸 먼저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스코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Shift 엔터로 실행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보고, 분법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호출을 하면은 그때 프린트가 될 거예요. 지금은 정의만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안 되는 거고요.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요 인자가 필요하죠. X라는 인자. 그 인자는 플레이스 홀더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플레이스 홀더라는 뜻에서 앞글자만 따서 px라고 이름을 줄게요. tape. 플레이스 홀더. 자, 타입이 아까 전에 uint 8이었죠. 여기 uint 8 unsigned int 8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여기는 1000개가 들어갈 건데 일단 논이라고 해두고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이트 위드스가 32, 나머지는 3이죠. 이거를 숫자로 써놓지 말고 이거를 이제 좀 변수로 좀 만들어 둘게요. 하이트 쉐입이 이게 4차원인데 h width 채널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두고 height width 채널 이렇게 써 두겠습니다. 그리고 라벨 플레이스홀더도 사용해야 되니까 준비해 두고요. 라벨은 모양이 1차원이죠. 1000개 딱. x는 4차원이고 y는 1차원입니다. 그러니까 x는 4차원, y는 1차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요게 우리 데이터가 되니까 요거를 요 feed 함수에 전달을 할 거잖아요. 전달을 한다. 그러면은 스코어가 나올 거예요. 10개의 스코어. 자, 이제 함수를 정의한 걸 호출을 했으니까 이 px를 이 함수에 전달한다면은 요 프린트 해놨잖아요. 요 프린트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대로 되었나 한번 볼게요. 자, 요런 형태의 데이터를 얘가 받아서 실수로 바꾸고 255 나눠서 0과 1 사이로 만들고 컨볼루션을 하면은 제가 채널이 16개가 된다고 했죠. 16개가 됐죠. 그죠? 그리고 풀링을 하면은 2바이인데 요 스트레이드가 2 때문에 미드 사이트가 2씩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32바이 32가 16,16으로 줄었죠. 요 2 때문에 또 잘 됐죠. 그 다음은 컨볼루션 하는데 여기 아웃풋 32개, 그러니까 요 채널의 16개가 32개로 늘은 거죠. 요 32 때문에. 그리고 맥스 풀링을 하는데 요 스트레이트 4 때문에 위드 사이트가 4분의 1로 줍니다. 그리고 16 여기 하이트 위드스가 4로 4분의 1로 줄었죠. 잘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컨볼루션을 하는데 아웃풋을 10개를 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10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 4가 스트라이드 4죠. 스트라이드가 4니까 위드 사이트가 4분의 1로 줍니다. 요 4와 4가 1,1이 됐죠. 이게 same이었으면은 좀 다른 수치가 나왔을 겁니다. 네, 제가 밸리드 패딩을 적용했기 때문에 제로 패딩을 하지 않아서 정말로 이 4가 4분의 1만큼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요건 좀 커널 사이즈와도 약간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 때문에 딱 4분의 1로 줄었다는 아니고요. 약간 더 계산할 게 추가적으로 있는데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출력 넷이 요 형태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형태가 됐죠. mn 물음표인 이유는 여기 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음표라고 한 거예요. 물음표라고 나오는 거예요. 1,1,10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거나 플래튼을 하면은 요 1,1이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것도 출력을 해볼게요. 자, 스코어, 마지막 스코어 는 쉐입이 1,1,가 없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넷을 출력을 했네요. 네, 스코어를 출력을 했더니 중간 1,1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싱을 하면 없어집니다. 혹은 플래튼으로 인덱싱을 해도 없어집니다. 플래튼으로 적용해도 역시 요 앞자리는 유지한 채로 2D로 만들기 때문에 요거 1,1,10을 곱한 10이 여기에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보면 32 하이트 32 위드스 32 채널 여기 하이트 32 위드스 32 채널 3에 x를 받아서 내 뉴럴 네트워크에게 피드 전달을 하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 이미지잖아요. 이 이미지를 받아서 스코어를 리턴하죠. 10개의 스코어를 리턴을 한다는 거죠. 즉, 이 화이트웨이드의 채널 이 데이터가 10개의 값으로 변환한 거예요. 그 10개의 값이 무엇이냐? 점수. 이 이미지가 이 클래스의 1 점수 10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누가 제일 큰지를 보고, 아,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이 점수가 제일 높으니까 이 이미지는 프로그야 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리면 됩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스코어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를 보면 된댔잖아요. 누가 제일 높으냐는 이제 argmax로 맥스 값이 어디에 있냐라는 뜻입니다. 이 스코어에서 요 10자리 중에 어디가 제일 큰지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두 번째 인자가 차원인데 그 1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0번 자리, 여기가 1번 자리니까요. 요 자리에 어디가 제일 크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예측된 클래스죠. 예측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넣으면은 요 자리, 6번째 자리잖아요. 6이 나오길 원하고, 홀스를 넣으면 7이 나오길 원합니다. 요 argmax에 의해서. 그게 아니면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라벨 y가 있는데, 이 라벨이 그 클래스의 위치 숫자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p와 py와 프레딕트가 같기를 원해요. 같아야지 정확한 예측인 거니까. 그래서 같아야 된다. tf. equal 예측과 정답이 같아야 되는 거죠. 같으면 true, 틀리면 false가 리턴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true면은 다 맞춘 거고, 절반만 true면은 반만 맞춘 거죠. 그 비율이 바로 정확도인 거죠. 그 비율. true가 100개 중에 true가 99면은 99%의 정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true의 비율을 세면 돼요. 그게 바로 정확도예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이게 같은 게 몇 프로냐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건 true, 맞춘 건 true, 틀린 건 false일 테니까 그것들의 평균을 내면 되는 거죠. reduce mean으로. 이 안에서 true의 비율을 세는 거예요. 다 true면은 1 이런 거죠. 근데 불린 변수에 대해서 reduce 그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서 true는 1, false는 0으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평균을 낼게요. 캐스트를 해서 실수로 캐스트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true는 1이 되고 false는 0이 됩니다. 이 캐스트에 의해서. 실수니까 1.0, false는 0.0이라고 할게요. 그것들이 평균을 구한 것이 바로 정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코스트 함수를, 코스트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서 정의하면 되고요.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및 로짓 함수,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주는 함수고요. 인자는 첫 번째 인자는 안 써도 되고, 두 번째 인자 라벨. 라벨은, 그러니까 정답은 요 py죠. 그 다음에 로짓, 그러니까 예측은 요 스코어죠. 요게 바로 코스트고, 이 코스트를 줄이도록 경사하강법에 의해서 경사하강법에 의해로 코스트를 줄이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 옵티마이저는 경사하강법. 옵티마이저는
굉장히 늦게 뜨네요.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러닝 레이트 0.01로 기본값을 줄게요. 요 경상강법 옵티마이저로 학습을 시킬 건데 잠깐 에러를 확인을 해보면 uint 8과 int 64는 equal 오퍼레이션을 적용할 수 없다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y 변수는 uint 8인데 x가 int 64다. 어디서?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equal, 여기 equal을 해야 되는데 얘랑 타입이 다르대요. 하나는 uint 8, 하나는 int 64라는 얘기죠. 얘가 uint 8이 아니고 int 64면은 되는 거죠. int 64면. 그래서 여기서 타입을 맞춰 놨습니다. 텐서플로우는 타입이 같아야 연산이 돼요. 텐서플로우의 좀 특징이에요. 넘파이 같은 경우는 타입이 달라도 좀 연산이 알아서 잘 되는데 텐서플로우는 같은 타입끼리만 연산이 되기 때문에 항상 타입에 신경 써서 맞춰줘야 됩니다. 옵티마이저를 골랐고 트레인 오퍼레이션은 이 옵티마이저가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거죠. 옵티마이저 점 느려요. 미니마이즈 뭘 미니마이즈 하자면은 로스를 코스트를 요게 바로 트레이닝 오퍼레이션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모델도 정의해 두었고 CNN으로 그 다음에 이 모델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 플레이스홀더도 준비해 두었고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데이터를 이 피드에서 스코어를 계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위치가 가장 큰지 아규맥스로 어디가 제일 큰지 그게 바로 예측이 되는 거고 예측이 얼마나 맞는지 이퀄로 비교를 해서 정확도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예측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걸 크로스 엔트로피로 오차를 계산을 해서 코스트 변수를 만들었고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가 그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이제 동작을 트레인 오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해 뒀으니까 이제 할 일은 데이터를 전달해 주면서 이 모델에 전달해 주면서 이 트레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도록 하면은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데이터도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 모델을 세션에 올려서 학습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세션을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제 컴퓨터 이제 환경이 좀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좀 GPU 1번을 써서 세션을 열어야 돼요. 윈도우에서는. 그래서 요 OS 인바이러먼트 세팅을 자 쿠다가 가능한 디바이스를 0번은 보지 말고 1번만 열어라. 요 세팅을 미리 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열고요. 세션이 열렸고요. 세션이 열릴 때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GPU 디바이스 0번, 그러니까 GPU 하나가 보이는데 GTX 1080 Ti가 보인다. 저는 이게 2번 GPU인데 2번 GPU를만 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80 Ti 쪽이 0번으로 잡힌 거죠. 프로그램에서는. 세션 열었고 검사 한번 초기화 해주고요. 세션.run df. 자동 완성이 좀 느리네요. 세션. 글로벌 베리어블 초기화 모든 변수 초기화를 한번 해주고
이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학습을 시키면 되는 거죠. 몇 번 학습을 시킬지는 에포크로 일단 100번을 해볼게요. 100번 해보겠다. 데이터를 한 번에 그 메모리에 올려서 GPU 쪽으로 보낼 수 있으면은 배치가 필요가 없겠죠. 데이터를 1000개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양이 얼마 안 돼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배치로 나누지 않고. 그래서 수행해야 될 작업이 트레인 오퍼레이션, 학습해라, 학습시켜 라는 동작을 수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와 어큐러시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요 세 개를 리턴을 받아볼게요. 밑줄로 구분을 할게요. 코스트 트레인. 그리고 데이터를 넣어줘야지만 이런 연산들이 수행이 되겠죠. 지금 px가 없으면은 피드도 할 수 없고 이걸로 인한 어떤 기능도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인자로 피드 딕에다가 tx에다가는 아까 준비했던 준비해둔 변수 이름이 트레인 x였죠. 트레인 x와 트레인 y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코스트가 줄고 있는지를 출력을 할게요. 소수점 5째짜리까지만, 정확도는 소수점 2째짜리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서 트레인 시키면서 코스트와 어큐러시를 확인해 보겠다 라고 구현을 했습니다.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 트레인 y라는 게 없다. 여기 오타가 좀 났네요. tr ain tr ain. 트레인이 아니라 테인이라는 변수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포매팅을 잘못했다. 뭘 잘못했니? 인터라고 되네요. 인터를. 그래서 100번을 순식간에 돌렸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출력을 이제 간간히 하도록 조건문을 걸어줄게요. 매번 하지 말고 100번에 한 번씩 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니까 1000번 돌리면서 100번에 한 번씩만 출력해. 는 0을 실수를 했네요. 꺼주고 한 번 더. 그래서 지금 연결 학습을 이제 마지막에 학습된 상태에서 계속 재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큐러시가 32%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트레인 셋에 대해서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학습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트도 잘 줄고 있고 정확도도 오르고 있고요. 1000번이 금방 끝나네요. 1000번. 그러면은 뭐 한 50%까지는 쉽게 갈 것 같은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제대로 맞춘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로는 모델의 진짜 성능을 알 수 없고, 진짜 성능을 알기 위해서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가 아니라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셋을 주면서 이 모델이 제대로 맞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네요. 가끔씩 트레인 X가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를 주면서 어차피 정답도 알고 있죠. 그거에 정답도 알고 있으니까 테스트 X와 테스트 Y를 주면서 잘하고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얘는 절대 트레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면 안 되고요. 코스트도 볼 필요 없고 정확도만 봐주면 되니까 어큐러시 테스트만 확인을 간간히 해줍니다. 정확도가 트레인 하나, 테스트 하나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확인하기 좋죠. 자, 왼쪽은 트레인 셋의 정확도, 오른쪽은 테스트 셋의 정확도인데 트레인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테스트 정확도도 같이 올라가주면은 가장 좋은 거고요. 현재 테스트 셋이 3분의 1 정도는 잘 맞추고 그래, 상승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모델 구현과 이제 전반적인 이제 구현 자체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모델의 성능을 더 높이는 거는 이제 천천히 그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죠. 자, 이렇게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로 CNN 모델을 구현을 해서 트레이닝 셋을 넣어주면서 학습을 시켰고, 그리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정확도를 이제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작업은 성능 평가를 지금 어큐러시, 그러니까 정확도로 평가를 했는데 컴퓨전 매트릭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컴퓨전 매트릭스를 써서 예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틀리면 어떻게 틀리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한눈에.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출력을 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컴퓨전 매트릭스, 사이킬런의 매트릭에 컴퓨전 매트릭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요. 자, 컴퓨전 매트릭스의 이제 함수를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클래스의 그 생성자를 통해서 그 y2로 정답과 y 프레딕 예측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 y2와 예측을 넣어서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바로 컴퓨전 매트릭스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샘플을 이용해서 컴퓨전 매트릭스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자, 정답. 우선 트레인 셋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정답. 트레인 Y. 두 번째 이제는 이제 예측이죠. 예측을 이제 얻어야 되니까 예측을 얻어보겠습니다. 예측은 세션에 예측 변수가 있죠. 여기 스코어에 가장 큰 값, 이게 바로 예측이잖아요. 이 프레딕을 가져오면 돼요. 자, 프레딕인데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텐서플로우에서 프레딕을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이 프레딕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자, 이거 보는 법은 요 가로측이 정답, 세로측이 예측, 그렇게 알고 있는데, 라벨을 한번 넣어줄게요. 그 라벨이 위에 있죠. 지금 라벨을 좀 바꿔서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냥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가로측을 y, 세로측을 예측으로 보면은 0, 1, 2, 3, 4, 5, 6, 7, 8. 예를 들어서 여기 에어플레인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에어플레인으로 예측한 게 99개. 그리고 쉬운 것부터 보면은 오토모바일로 예측한 게 96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의 값들은 제대로 예측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틀린 부분이, 대각선이 아닌 부분은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 에어플레인을 에어플레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에어플레인을 오토모바일로 잘못 예측한 거죠. 이 57개는 뭐냐면은 에어플레인을 버드로 잘못 예측한 게 57개란 뜻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하나를 살펴볼게요. 요게 끝에서 두 번째 거니까 원래 정답이 10이에요. 배인데 배를 배라고 예측해야 올바른 거잖아요. 근데 배를 트럭으로 잘못 예측한 거죠. 참. 10으로 예측한 게 100, 10을 트럭으로 예측한 게 2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샘플을 뭘로 잘못 예측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선 좀 심각하게 잘못 예측한 게 있는데, 트럭을 트럭으로 예측해야 됩니다. 트럭으로 예측해야 되는데, 트럭을 에어플레인으로 예측한 게 92개예요. 굉장히 오차가 큰 거죠. 그게 지금 다 이쪽으로 이제 오차가 잘못 예측한 게 신기하게도 에어플레인 쪽으로 다 몰렸어요.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고요. 아직 모델이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았잖아요. 충분히 수렴이 안 됐다는 의미는 코스트가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정확도도 상승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모델이 계속 학습 중인데 학습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학습이 끝나지 않았는데 학습을 중단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도가 충분히 높게 나오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수렴할 때까지 코스트가 잘 변하지 않거나 정확도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서 더 많이 학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트는 0.8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정확도는 이제 크게 오르고 있지 않지만, 제가 모델을 대충 만든 이유도, 대충 만든 것도 성능이 잘 안 올라가는 원인이고요. 테스트 셋에 대한 컴퓨전 매트릭스까지 그려볼게요. 지금 실행을 해두면, 자, 위에 실행되고 있는 셀이 있기 때문에 위에 실행되는 셀이 이제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수행이 될 겁니다. (5000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테스트에 대해서는 조금 오류가 다양하게 나고 있네요. 이 대각선의 값들만 큰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분석 성능 쪽의 분석은 이제 천천히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우선은 저는 이 전체 과정 이미지 데이터셋을 획득을 하고 이미지를 수치로 변환하고 라벨도 직접 만들고 정교화하는 모델에서 코드로 대체를 했고요. CNN 모델을 구현을 해서 트레인 셋으로 학습을 하고 테스트 셋으로 평가를 했죠. 평가는 기본적으로 정확도로 평가를 하고 좀 더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예측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인식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파 데이터셋은 간단하지만 영상이 워낙 작고 딱 봐서 이게 뭔지 알아채기가 힘들 정도로 해상도도 좀 영상이 작다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지고 어려운 데이터셋이에요. 성능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게다가 저는 이제 모델을 적당히 빠르게 학습시키기 위해 만들었고 또 데이터 개수도 1000개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습이 제대로 학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학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능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강의에서 작은 챌린지를 열었을 때 제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모델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굉장히 과감하고 놀라운 발상을 해서 저는 그렇게 높게 나올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굉장히 높은 성능의 모델을 잘 만드셨어요. 몇몇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보다 훨씬 잘 만들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샘플로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드시고 성능도 잘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자료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원하시는 좀 필요하시거나 어떤 경우에 다양한 피드백을 주시면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